안녕하세요. 진격의 아재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X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스텔스 전투기, 적의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첨단 전략 무기입니다. 그러나 값이 워낙 비싸고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아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과연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이미 F-35A가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의 경항모 도입과 함께 거론된 F-35B, 대한민국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죠. 이전에 대한민국을 열광의 도가니에 쌓이게 했던 차세대 전투기의 열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시각으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다임, 국제정치학에서 분석하는 요소인데 디플로맛, 인포메이션, 밀리터리, 이코노미, 외교, 정보, 군사, 경제로 구분됩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차에서 오는 논쟁들, 각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투기 선정을 두고 온 국민이 흥분했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유로파이터, F-15 사일런트 이글, 그리고 F-35 스텔스 전투기가 최종 후보에 올랐었죠. 스텔스 기능은 제한적이지만 다른 능력을 자랑하는 유로파이터와 F-15S의 3자 경합입니다. 첫 번째 후보, 고기동성을 바탕으로 한 유로파이터. 우리나라가 만드는 무기가 얼마나 이번에 레드백 잘 됐으면 좋겠어. 호주에서 방산이 아니고 두 번째 후보, F-15 사일런트 이글. Ready, 3, 2, 1. Fox 3. 팍3, 내부 무장창에서 암람을 발사하는 사일런트 이글. 세 번째는 정통 스텔스를 자랑하는 F-35. 세 후보의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스텔스라는 신기술로 지지를 받고 있는 F-35 후보. Dangerous part of the world. Threats are continuing to evolve. China and Russia are working on clean sheet fighter designs as we speak. And with our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the US government, we believe the F-35 위협에 기반한 주장. 미래의 전장에 다가올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한국 공군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F-15 사일런트 이글 후보. Maintainable, and most important, it's got to be combat proven. The F-15 is still the fastest fighter out there, flying to Mach 2.5. However, with weapons, launching weapons at a Mach 1.6, 1.8 range. 실전 경험과 검증된 성능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은 전투기계의 태풍 유로파이터 후보. But it does not prevent it totally. Stealth is not always required. For example, in air policing operations, it may simply be sufficient. 스텔스의 약점을 공략하고 방어 및 억제 전력으로서의 공군력 운용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세 후보들의 기조 연설을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국방부의 발표. 눈길을 끈 것은 FX 사업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FX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소요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스텔스 기능 있는 전투기를 기동 등 언급합니다. 항공 전력도 그럼 유로파이터에게는 불리해지는 것인가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무엇인가요? FX 즉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고성능 전투기 120대를 도입하는 국방 무기 획득 사업입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시작됐지만 외환 위기 등으로 세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2차를 통해 F-15K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데 이어 이번이 3차 사업입니다. 3차 사업은 8조 원 이상을 투입해 2016년부터 최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사상 최대의 무기 구매 사업입니다. FX 사업이 시급한 것은 전투기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소유군인 공군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의 50% 이상이 F4, 5 등 30에서 40여 년 이상 사용한 그런 노후 전투기들입니다. 이런 전투기들은 2010년대 후반부가 되면 전량 첫 번째, 노후화된 F-45의 교체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 노후화된 전투기의 수명을 적기에 퇴역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전력 수준이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도발 원점 타격 능력 보유.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으로 기존의 억제 개념에서 중강도와 저강도 수준의 대응 개념, 군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등한 규모 이상의 타격을 통한 억제, 도발 원점에 대한 타격 개념이 대두됩니다. 대전 초에 이 장상포를 무력화하는 방법은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은밀하게 침투해서 적의 위험망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맹으로 연결된 미국과 대한민국, 무기체계 다변화를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큰 줄기는 미국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때로 군사적 이슈를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군 수뇌부에게 스텔스 전투기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타임 중에 디플로맷, 외교적 측면, 태평양,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미, 남미로 구성된 미국의 전투사령부. 미국의 전략은 북남미를 뺀 핵심적인 4개의 전역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전역 중에 2개의 전역의 전쟁에 동시에 개입할 수 있는 전력을 구비하되 1개의 전역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첫 번째 관심 전역, 중동. 2003년 작전명 이라크 프리덤을 시작으로 2017년에 공식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전쟁. 2개의 전역에 동시에 투입하던 미군은 2011년 전력을 이라크에서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전역에 집중하기 위해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죠. 2개의 전역에 동시 개입 중 이라크 전역에서의 군사적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취한 이후 아프간으로 그 전력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한반도에서 갑자기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 태평양 사령부가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위협, 대한민국 전역의 위협이 증가합니다. 대한민국의 전역을 담당할 전력이 부족한 현실. 위협이 증가하면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억제 전력들이 출동합니다. B-52, B-1 폭격기들,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들. 예전 영상에서 F-117 조종사 만날 수 있었던 계기, 그것 또한 F-117이 억제를 위해 군산기지로 전개를 왔었기 때문이죠. 만약 억제에 실패를 해서 전쟁이 나면 전쟁 수행을 위해 시차별 전개 전력들이 들어옵니다. 날짜별로 전쟁 수행을 위해 들어오는 전력들의 패키지. 2011년 당시 상황으로서는 미국의 전력들이 2개의 전역에 투입되어 있는 상황. 전쟁 시나리오대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의 전력 창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에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하는 미국. 때마침 방한한 미 국방장관. 스텔스에 의한 억제력 F-35 카드를 대한민국에 딱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F-22 도입에 물먹은 일본. 2011년 일본의 4차 전투기 도입 계획에서 F-35를 선정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다른 나라에 다 져도 일본한테 지면 큰일 나죠.
지금 경항모와 F-35B, 무엇보다 일본의 경항모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닐까요? 미국의 F-35 카드가 대한민국의 요구와 맞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미국이 주지 않으면 F-35를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대만을 한번 보세요. F-35 구입을 위해 계속 얘기를 해도 결국은 F-16 바이퍼로 갑니다. 물론 중국을 의식해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만의 F-35가 운용되면 중국에서 바로 그 성능과 비밀을 획득하기 위한 방공자산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스텔스 탐지에 혈안이 된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이 원하는 미국의 억제 전력의 공백, 일본의 스텔스기 도입을 우려한 정치적 조치, 그리고 주변국의 위협. F-22나 러시아가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팍파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곡선형 동체에 경사진 2개의 대형 꼬리날개, 그리고 다른 스텔스기처럼 내부에 무장창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주요 성능과 재원이 공개되지 않아 갖가지 추측이 난무할 뿐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항공산업 수준을 고려할 때 젠22 전력화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팍파는 지난해 1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F-22처럼 날씬한 곡선형이지만 덩치가 더 크고 기동성과 무장 탑재 능력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팍파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는 플라즈마를 형성해 레이더파를 모두 흡수하는 스텔스 기술을 사용합니다. 팍파는 2017년쯤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난 2009년부터 심신이란 이름의 스텔스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200여 원을 투입해 2014년쯤 시험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당초 F-22 구매를 계획했지만 미 의회의 반대로 실패하자 이에 대한 압박 카드로 스텔스기 개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심신 전투, 일본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제가 일본 방위대 학술 토론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대와 일본의 방위대 학술 토론, 긴장의 연속이었죠. 당시 일본이 미국의 F-22 랩터 구매를 강력하게 요청했다가 거절됐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를 대한민국의 방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방위대에서. 사실 저는 몇 시간씩 지속되는 양국 학생들 간의 결론 없는 질문 공세, 피곤해서 살짝 뒤에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언성이 높아져 이게 무슨 일인가 깜놀했습니다. 한 자위대 대위가 일었었더니 왜 일본이 F-22를 사오는데 한 대한민국이 방해를 하느냐라고 물어서 대한민국의 육군과 해군 장교가 버럭 서로 시끄럽게 이런저런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해상자위대 대위 한술 더 떠서 일본이 F-22를 사려는 것은 중국에 대한 방어적 측면으로 브라브라브라 티격태격. 아 근데 이따 같이 저녁 먹을 건데 그만 좀 싸우지. 그러더니 일본이 F-22를 사오면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대한민국을 방어해 줄 수 있다 하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더라는 자리를 박차고 사회자에게 손을 들었죠. 지금 중국으로부터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방어한다고 하셨나이까?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영공은 우리가 지킵니다. 감히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킨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들리는데 맞나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통역장교가 내심 긴장을 하며 통역을 하게 되고 이 내용이 다 전달되자 저는 지금 대위님이 이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한일 관계를 냉각시키는 발언이 될 겁니다. 아니면 일본 자위대 간부들의 생각을 대표로 표현하신 것인가요? 당장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한 지금의 발언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때 회의를 이끌던 방위대학장께서 깜놀하시더니
일본어로 그 대위에게 뭐라 지적을 하더군요. 그 대위가 고개 숙이며 연신 하이하이를 연발하고, 그리고는 방위대학장 한국말로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 대위도 사과를 했습니다. 학회가 끝나고 저녁을 먹는 자리, 일본 항공자위대와 대한민국 공군만 모여서 먹게 되더군요. 하늘에서 하나이는 국정을 떠나서도 마음이 좀 비슷한 듯 합니다. 대신 미안하다고, 일본 해군 애들이 좀 어그레시브하다 라고 대신 미안하다고 하는 항공자위대원 세이. 그러다가 방위대학장과 멀리서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갑자기 폭탄주 2잔을 말아서 가져오시더니 같이 마시고 미안하다고 없던 일로 하자. 그런데 이 사람 한국어 완전 능통자. 와, 제가 아까 욕한 거 다 들었겠군요. 웃으며 마무리는 잘 했는데 왠지 씁쓸함. 저는 일본어를 모르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간부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F-22의 인도 불허. 그래서 일본은 F-35 도입과 함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 미 3군에 통합된 기체 개발, 그리고 8개 동맹국이 개발에 참여한 이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자는 측면이죠. 그런데 미군의 ROC 충족이 늦어짐에 따라 개발 기간이 늘어난 F-35, 그리고 F-35B의 수직 이착륙 성능의 문제 제기, 로 인해 단가가 올라간 미국의 F-35 개발 계획 획득 보고서, 미국 의회에서도 절대적 가성비 문제를 제기한 상황.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가격이 상승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F-35의 추가 생산을 통한 방법이 있었죠. 일본과 대한민국의 F-35 구매. F-35 가격의 인하 최적의 방법이었죠. 국방장관이 아마 그런 이유도 가지고 방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F-15 사일런트 이글과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들러리야? 소형 에이왁스라. 이 뜻은 기존의 전투기들이 링크 16